자, 보겠어요. 응용력이란 걸 하잖아. 응용력이에요.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지식 수준이 이미지에 불과하니까 지금 이미지 증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죠? 근데 매우 중요한 거거든. 여기 있는 요소들이 성분이 이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여기는 그게 아닌 게 등장했어요. 따라서 풀이 방향이 확 달라져요. 이게 응용 문제거든. 네가 본 비슷한 데다가 살짝만 바꿔도 전체가 달라지는 게 수학이야. 그런데 너는 그거에 붙들고 있거든. 이거 거꾸로지. 비슷한 게 아니고 다른데 겉보기에는 다르지.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문제죠. 못 알아봐. 또 이번에는. 왜요? 여기 보세요. 네가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구조. 뭐의 세제곱.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뭐의 세제곱 플러스 뭐의 세제곱이거든. 따라서 지금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하겠어요. 따라서 CO2를 보면 뭘 해야 돼? 이 구조가, 이 식의 구조가 사망 3차를 말하고 있죠. 그럼 사망 3차는 뭐냐 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는 어쩌고 저쩌고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어쩌고 저쩌고가 이 어쩌고 저쩌고는 또 어디에 나와 있니? 이 문제에 나와 있죠. 구하는 게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런데요. 그럼 저게 뭐니? 이게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보고 이 식을 떠올리긴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식을 떠올리긴 했다. 지금 그냥 아무 문외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망3차가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여기서도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 식을 보고 그걸 못 떠올려요. 너는 이걸 외운 게 아니야. 이걸 외운 게 아니라고. 이미지를 찍어 놓은 거야, 그냥. 아무 응용력이 없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뭘 했죠? 합이란 걸 했어요, 합. 이게 힌트거든? 심지어는 이게 지금 같지? 얘랑 여기에 있는 게 이 부분이 내가 파란색으로 했지만 이 부분이 여기에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걸 보고 합이라고 했거든. 그럼 뭐니? 이것 더하기 이거는 얼마야? 86. 이게 아니잖아. Z-X는 얼마니? 마이너스 4요. 그래서 합이 얼마니? 0이요. 이 문제는 그걸 묻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이것들을 다 더하면 0이 돼.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보면 이걸 떠올릴 수 있니? 라는 거거든. 이걸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이걸 더하면 3으로 이걸 마이너스 4잖아. 이거거든. 이게 이제 여기 앉아있는 애들 다 어느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순환형이 이거거든. 심지어 센 애도 나와 있거든. 순환형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순환형 연립부등식 풀 때 어떻게 하니? 다 더하잖아. 그런데 그거는 뒤에 연립방정식에 있는 거고 지금 다항식 푸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반칙이죠. 반칙이라서 안 한 게 아니고 네 뇌가 그쪽은 안 가잖아. 그건 수학을 모르는 애야.
합이 0이잖아. 그래서요. 합이 0이잖아. 합이 0이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 그래서요. 뭐 계속 그래서요. 그 풀이는 이거 x-y의 세제곱 플러스 y-z의 세제곱 플러스 z-x의 세제곱은 3 x-y y-z z-x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냥 답을 이걸 내는 거고, 이 문제는 이런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풀이가 없어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 문제를 볼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볼 때 1차 3개 더한 건 얼마고 2차 3개 더한 건 얼마고 3차 3개 더한 건 얼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차 3개 더한 것 같은 이상한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수준의 애들은 이게 합인지 몰라. 이걸 합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걸 합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읽어야죠. 여기 어디 한글로 합이라고 적혀 있나요? 왜? 봐. 이미지 수준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미지 수준은 이거랑 이거를 같다고 생각을 못 해. 이미지는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 수준의 애들은 이것도 응용 문제가 돼. 얘들아, 이런 생각은 몇 년 정도 해야, 수련해야 쌓이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아직 많이 늦었어. 늦어도 한참 늦었어. 이런 걸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아니까 4세고시, 7세고시 하면서 황소수학인가 학원 들어가려고 4세부터 다른 황소수학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지. 니들은 그쪽 동에서 그러고 있을 때 니들은 그냥 계속 쳐놓은 거거든. 왜냐면 이런 사고는 이거 한번 들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년 정도 해야 이제 네 머릿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하게 되거든. 그런데 며칠 뒤면 고등학교 입학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면 중간고사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시험 성적부터 대학을 들어갈 때 조금 전에 말한 애들과 같이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미친 듯이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듣고 이해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하면 달라져.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니까 이건 비겁한 거지. 정상적으로 풀려면 따르게 해야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인수분해 단에서 또 이 문제 풀라고 할 거야. 그때 단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용하지 마세요 하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또 못 풀고 있을 거야. 그러면 또 못 풀고 있을 거야. 이 칠판에 여기 보세요. 이 칠판에 이거를 인수분해 하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푸는 법을 이 칠판에 지금 적어놨거든. 근데 넌 모르잖아.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인수분해 단원을 선행을 안 한 학생은 한 명도 없거든. 그런데 이거 못하잖아. 이걸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풀이가 여기 적혀 있다는 거를 모르잖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잖아. 이런 게 기초가 전혀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단원별로 그 공부 박스 공부하고 그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박스 공부하고 밑에 풀고 하면은 뭔가 끝난 줄 안다. 1단원은 그렇게 해서 끝. 2단원은 그렇게 끝. 이렇게 이게 선행 진도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지금 이 설명이 머리가 매우 복잡해져. 들으면. 왜? 너한테 생각이란 걸 요구하거든. 근데 너는 방금 그런 작업은 생각 없이 외우고 있는 거거든. 단원별로 요런 문제 나오면 요렇게 푼다.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푼다.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봐봐. 다항식에 곱셈을 하고 있거든. 다항식 곱셈을 할 때 인수분해 문제 내니까는 방향을 못 잡죠. 갈피를. 이런 걸 사고력이 없다라고 해요. 이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얍삽하게 푸는 거 말고 원칙대로 푸는 법이 이 칠판에 풀이로 적혀 있어요. 현재.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거 다시 푸세요 할 거야. 이거가 아니라 그 풀이를 내가 볼 거예요. 그러면 풀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겠죠? 이 공식에서 여기 있는 게 여기서 묶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요 식이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오케이? 그럼 이런 거 주어졌을 때 왜 더할 생각을 하니? 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라서 더하는 거 아니고, 이거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더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하는 거죠. 결례수라서 더하고 곱하는 거야.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어요. 아니면 암기 과목이 돼요. 수학이. 알겠죠?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이 문제는 센 시스템에 있지만 센 101번 뭐 쉬운 문제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대칭식이다. 따라서 x 플러스 y와 xy로 표현한다 라는 사실만 안다라면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겠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y, x세제곱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지금 머릿속에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b가 뭐가 돼? x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xy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가 이거잖아. 저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2xy인가? 마이너스 xy인가? 근데 이상하네. 마이너스 xy가 20이라고? xy가 자연수인데 내가 뭘 잘못했죠? 아, 저기서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잠시만. 여기도 마이너스. 내가 지금 잘못했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약수와 배수. 알아두세요. 약수와 배수의 정의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앞으로 꼭 알아두세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약수와 배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 예제로 이 문제가 오늘 지금 검토한 문제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센 시스템에 실려있다. 그래서 센 시스템이건 나발이건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문제 자체만 보고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죠. 다음 문제 풀겠어요. 센 18페이지 90번 푸세요. 90번 보겠어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제발 잘 깨달으세요. 나눗셈은 졸라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곱셈이었고, 곱셈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곱셈 공식과 그 파생 개념인 곱셈 공식 변형식을 했고, 두 개는 엄연히 다르다. 곱셈 공식은 언제 이용하는 거야? 전개할 때. 전개한다는 것은 합골을 곱골로 바꿀 때야.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식은 언제 이용하는 거야? 하면은 대칭식이 주어졌을 때 합골이고 곱골이고가 아니라 기본 대칭식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얘 같은 경우도 기본 대칭식으로 바꿔야지 모든 항에 x 플러스 y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빼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건 이미 중요하니까 선생님 수업에 나왔었죠. 약수와 배수의 정의가. 그래서 앞으로 자연수 조건, 나아가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약수와 배수를 이용할 생각을 하세요라는 의미로 빨간색을 적은 거예요.
이 문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곱셈이 끝나고 이번엔 나눗셈이다. 나눗셈은 두 종류를 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해요. 두 종류가 뭐냐? 하나는 나누기, 또 하나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교과서에 한 페이지에 둘 다 나와 있어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은 뭐야?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 이퀄 BQ 플러스 R이다 라는 거죠. 항등식, 항식이 아니고 항등식. 이렇게 두 종류로 하게 돼요. 나누기란 뭐냐? 나누기는 나누는 방법이다. 지금 네가 읽은 게 나누는 방법이죠. 얘를 무시하지 마세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졸라 쉬워요. 다시 보겠어요. 54페이지 19번 문제 풀어보면 나누세요.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플러스 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럼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거죠. 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빼주면 x제곱 플러스 a-1 x 플러스 b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주면 a-3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다.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므로 얘가 0이다 이거죠. 자, 얘가 뭐죠? 태준이, 얘가 뭐죠? 이게 뭐죠? 재원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런 게 중요해요. 따라서 A는 3이고 B는 1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는 어떤 테크닉도 없어요. 이런 걸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하죠. 이런 걸 알아보면 개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한다. 졸라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잖아요. 아니 두 번째 풀이로 풀어야지.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니네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 두 번째 풀이는 뭐죠?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죠.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방법론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애들은 다 이걸 무시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풀어주는 선생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거 하긴 해야 돼. 다만 모순이 있다는 건 아나? 그 풀이가 모순이 있다는 건 아나? 너는 알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풀이는 모순이 있죠? 그 모순이 뭔데요?는 나중에. 일단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답 맞을걸?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풀이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네가 기억을 못한다. 그럼 직접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직접 나누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최후의 방법이다. 가장 기본이면서 최후의 방법이다. 그래서 선생 수업에서는 뭐? 기초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려울 게 없지, 지금. 어려운 게 없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뭘 풀려고 그랬을까? 쌤 90번 피세요.
아까 전에 내 기억으로는 맞은 학생이 없어요. 센 90번. 풀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가르쳐 놓고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 이 문제도 지금 어떻게 풀고 있니?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변형을 하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px는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술 qx 나머지를 qx, q 곱하기 x가 아니고 qx. 나머지를 r이라 하자고 되어 있죠. 그래서 xpx를 그럼 xpx는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갔나? 를 뭘로 나누래? x 플러스 2로 나누세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세요. 그지? 아, 씨발, 이거 갑자기 이런 쥐랄 맞은 거. 자, 그게 반복이란 것이야. 이게 지금 이 문제 풀 때도 어설프게 배우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선생은 10명 중에 2명 정도? 나머지는 본인도 모르니까 이거를 뭐 맨날 x에다가 마이너스 1 놓고 난 다음에 b를 a로 바꿔서 그걸 또 이렇게 묶어내가지고 남는 거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씨발 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쳐놓고 그지? 그래서 a 값을 구한 후에 다시 그 아까 a, b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또 b를 구하고 위주로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인 줄 알아. 혹시 이 말 이해했으면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누잖아.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x 플러스 1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따라서 x는 뭐가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런데 x 플러스 1로 나눈 식은 언제 성립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성립하는 건데 거기다가 뭐 하니?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죠. 명백한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버젓하게 책에 실려 있죠. 그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느냐? 수학적으로 말이 돼? 안 돼. 수학적으로 고1 수준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고2 뭐 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분법 이런 데 가야 있어. 그런데 그거를 당식으로 하는 방법을 누가 찾아냈나 보지? 그리고 존나게 좋다고 갖다가 해. 그러면 왜 거기다가 x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면 대답을 못할 뿐더러 그걸 또 설명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까지 수학을 이상하게 배워서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들을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존나게 반복을 하잖아. 반복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응용이란 게 생겨. 이게 응용의 전형적인 예야. 지금 이건 뭐 못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니? 저 27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래? 없애야 되잖아.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뭘 곱할래? 아영이 불러봐. 이걸 없애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되니? 뭘 곱해야 돼? 못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2x 플러스 1 x qx죠? 빼 rx가 남았어. 이게 몇 차식이니? 1차식. 이거 몇 차식이니? 1차식. 그래서 이게 뭐가 아니니? 나머지가 아니죠. 또 없애야죠. 불러. rx 플러스 2분의 r이죠. 빼 마이너스 2분의 r이야. 이건 뭐죠? 상수항이에요. 따라서 이것보다 차수가 낮아요. 따라서 답은 이게 뭐야? 몫이고 이게 뭐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죠. 존나 쉬워요. 존나 쉬워요. 이해됐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된 사람만 손 드세요. 내리세요. 졸라 쉽죠? 그리고 니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마 네 생에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런 풀이를. 그러면 이게 뭐 좋은 풀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어요. 27페이지에서 나눌 때는 어떻게 하래?
다항식끼리 나눠야 돼. 무슨 말인가요? 이거 다항식이잖아. 이것도 다 다항식이고. 다항식인데 다항식에 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게 없죠. 네 머릿속에는. 왜 선생은 여기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안 적었을까? 그건 곱골이잖아. 정리는 뭐야? 합골이야. 합골.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얘는 문제가 없지만 얘는 문제가 있죠. 그런 걸 뭐라 불러? 응용이라고 해요. 왜? 나눗셈을 하는데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야? 없앤다야. 이거를 없앤다야. 이거를 없앤다야. 없앴잖아. 통째로. 이해 갔나? 그러니까 네가 봐봐. 없앤다라는 걸 모른다고. 뭘 하는데? 그러면 니는 이미지야. 지금 이런 걸 왜 하니? 목적이 뭐니? 이게 0이 되게 해요. 가 아니야. 그러면요. 이거야. 뭔데요? 이미지야. 목적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 안 들지. 그럼 뭐냐? 이런 건 IQ가 좋아야 되느냐? 아니, 너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이 안 됐어. 반복이 안 됐다. 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있지. 뭐, 아는데 어떻게 왜 반복을 해? 공부를 못하는 아주 기본기가 되어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주 기본기. 아니까 안 한다. 두 번째, 아는 걸 반복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 그래서 네가 다시 태어나도 서울대를 못 가는 거야. 죽기보다 싫으니까. 아는데 그걸 또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정말 죽기보다 귀찮아. 안 해. 정말 귀찮아. 비유법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 이걸 왜 해 도대체. 그리고 아는데 또 하고 있어. 바보 같아. 그래서 니는 진짜 바보고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 죽기보다 싫어. 다음 생에도 못 가. 반복을 해야 응용력이 생겨요. 응용 문제를 풀어서 응용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해 갔죠? 오케이? 정리하세요.